좀 얘기가 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28년간 각급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주로 공안부 검사로서 근무했고, 간첩 잡는 일, 선거사범 잡는 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사범 또 공안사범 전문가였습니다. 수사 전문가였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우파를 통합해서 만든 미래통합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저 자신의 당대표 선거 2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1번, 대통령 선거 1번을 경험했고, 당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선거 1번, 또 재보궐선거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경험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의 후배 검찰에게 간곡히 고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세방고리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상실함으로써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해서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여러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하에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서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하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원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연막을 치더니 정작 지난 5월 16일 행원위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 결국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투표, 사전투표 중에 당일투표로 말하면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선관위 서버 다시 말하면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상 공간을 조작한 경우에 아무도 모르게 정말 깜짝같이 이걸 숨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샘플로 4.15 총선 시에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가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4.7초마다 한 명씩 이루어진 이런 이상한 사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한 자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해서 대항해서 싸워서 나가야지 정치적 중립을 하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서 나온 아무개씨 것이다, 이렇게 특정까지 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투표지만 보면 어디 사는 누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또 그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다 파악하고 그것을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투표용지에 온갖 정보가 들어가는 QR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투표에 방한하는 것이죠. 내가 누굴 투표했는지 아는 이런 투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바로 그대로 바코드를 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속풀이 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열린 여러 차례의 재검표 현장에서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이런 투표용지들이 사전 투표의 경우에 40% 이상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투표용지를 형상기억이 되는 그런 형상기억 특수용지를 써서 그렇게 됐다. 형상기억 용지를 써서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걸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선관위가 공식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투표용지가 다 적는 적이 없어야지 왜 40% 정도만 없습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나머지 용지들은 이것도 다 뭐라는 말입니까? 현재 전 세계에 형상 기업 종이는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제조기 선관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그 주범이 중앙선관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정원의 보안 점검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로 정의를 지켜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아빠 찬스를 이용한 채용,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관위의 현직 사무총장과 전직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차장, 이 사람들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경력직은 선관위 고위층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세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조차 두려워하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 최상층 포식자 선관위는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만이 답입니다. 둘째로 민주당 부정경선 관련 수사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했다고 하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독 온라인 투표에서만 이낙연 후보의 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은 당시 민주당 경선을 관장했던 업체, 그 업체를 추궁했고 그 업체로부터 현재로서는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다.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시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이었던 이정근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이정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는 온라인 투표가 얼마나 조작에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검찰은 즉시 민주당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서 온솔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법관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틀렸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시기는 법을 어겼습니다. 절차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국민 뜻에 반하는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판결이 법을 무시하는 대법관에 의해서 이미 3년이 넘어가도록 다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소한 선거무효 소송 판결에 있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수많은 가짜 투표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민경욱 의원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군지 이걸 밝히는 일은 이런 일을 어떻게 일반인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인이 밝힙니까? 법원이 밝혀야 하는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 정에는 인천 송도울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서 도저히 누구 도장인지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도장이 개표한 1,900여 표 가운데 무려 1,000표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일을 했던 당사자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은 4.15 총선 당시에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그런 일도 없고 또 그런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명백하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의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2일에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 번 변론 준비 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에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을 하다가 말고 도망치듯이 뛰쳐나간 것은 다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게 재판인가요?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아마 6월 15일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조건 기각만 하는 대법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재검표 현장에서마다 매번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참관인들이 사진 찍으려 하자 대법관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법원 공식 사진사만 찍게 했습니다. 나중에
찍은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열람 신청을 하자 그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법관들이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당시 대법관회의에서 126건이나 되는 많은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그 중에 5건만 시범적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126건의 사건이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5건만 재검표를 하고 시범적으로 재검표를 하고 나머지는 한 번에 일괄 결정하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우리 인적 자원인데 무대기로 126 중에 5건에 대해서만 심리해보고 그리고 다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5건도 제대로 심리나 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말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법법 문화재 126점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5점만 도둑 맞은 것으로 하자. 이런 것과 똑같은 헛짓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악의 도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그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저희의 페이스북이나 또 황교안 TV에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중앙선관위를 수사해 주십시오. 검찰은 재검표 결과서도 나온 가짜 투표지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 투표함에 집어넣은 이 과정이 어떤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검찰은 즉각 민주당 대선 후보 부정경선을 수사해 주십시오. 넷째, 검찰은 즉각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런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수사가 계속 미적거려지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엄중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도 키가 너무 아프구나. 오늘 좀 길었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좀 쏟아져 있어서 그래서 밝히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 자체가 좀 자세하니까 잘 이제 취재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미세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이제 이제는 검찰에 고한다고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시기 전에 먼저 검찰의 수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사와 함께 고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저대로 고발을 촉구했고 또 수사가 아니라 고발을 촉구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을 거부하는 것 관련해서 어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신가요? 선관위가 국정원의 그 점검, 해킹, 의혹 점검을 거부하고 이제 약간 실명이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실은 해야 할 거를 안 하고 있으니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유기가 되고 더더구나 이제 보안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넓은 의미의 좀 악성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보면 사실 이보다 큰 많은 의혹들이 입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검찰에 근무했습니다만 검찰도 사실은 국정원이 보안 점검하는 거 거의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뭐 꾸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했습니다. 엉터리를 했으니까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전에 보도가 선관위에서 이제 그 해관이 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점검을 하겠다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보시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뭐 마치 보안 점검을 받을 것처럼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국회 가가지고는 딴소리를 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보안 점검을 받으면 그것은 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보안 점검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말하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명에 불과한 상태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실명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지금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으면 드러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해보면 광고면 그 검토를 할 거거든요. 밝혀질 게 많으니까. 또 아까 이제 서버에 들어있는 것들을 잘못 관리하거나 또는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약 해킹했다고 그러면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털렸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저렇게 피하고 도망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킹은 된 것이죠? 지금 국정원에서는 해킹의 의혹이 크다. 이게 여러 차례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서 이제 선관위원회에 7번, 8번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실제로 해킹된 것인지 팩트로 사실 나오겠죠. 그러면 선관위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킹 의혹이 있는 것인지. 또 차장 구속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테니까 숨기는 일이죠.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밝혀질 일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죠. 그럼 선관위가 만약에 해킹이 이제 만약에 발견되면 그 관리, 부실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거짓말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에 불법선거에 악용되었다고 하면 그건 또 별도의 범죄가 되겠죠. 잘 몰라서 그런데 역대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킹 같은 점검을 그러니까 중립성을 근거로 거부해온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인지. 제 기억에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은, 그러니까 전 대표님께서는 이게 북한의 해킹,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인데.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의혹이 든다 해가지고 좀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해킹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잘 좀 살펴보십시오. 국정원이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공조직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소위 정확한 팩트를 토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여러 차례 걸쳐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추측만 가지고서 공기관, 중앙선거관이 들어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감사원이 지난번도 거부했었는데 이럴 경우는 그냥 거부하면은 특별한 어떤 법적 조치가 없는 건가요? 거부하면 가능한 건지. 모든 것이 뭐 처벌로 가는 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온당하지 못한 거부, 국민을 속이는 그런 거부라면 그건 우선 국민들의 지탄을 받겠죠. 그리고 수장이 그에 대한 적절한 또 제재를 가하겠죠. QR코드 관련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 하잖아요. 근데 당에서 혹시 지원 요청을 하셨나요? 저한테? 당에다가 같이 함께 하자. 뭐 그 QR코드. 제가 여러 번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바코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 아닙니까? 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품 내보면 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코드거든요. QR코드는 대개 사각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QR코드예요. 근데 그 QR코드가 바로 바코드다. 라고 선관위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노태우 선관위원장이 지난번에 속풀이 논란 관련해서 지난해 사과했는데요. 노태우 선관위원장. 노태우 선관위원장이 속풀이 노태우가 아니라 노태우. 아니, 하여튼 노정이 선관위원장은 노정이. 하여튼 뭐. 네, 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과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돼 있다고 보시나요? 개선 안 됐어요. 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국회 기자회견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